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 전국은 정말 1시간 후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제 저녁에 국민의당이 갑자기 오늘까지 탄핵안을 발의하고 5일 탄핵안을 표결에 붙이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구체적 반응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데요. 아마도 국민의당이 갑자기 이렇게 서두르게 된 배경에는 대통령이 내주에 퇴진 시기를 천명하게 되면 상황이 탄핵에서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탄핵 시기가 빨라지는 건지 아니면 탄핵이 물 건너가는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정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뭐 어제 두 번씩이나 야당 대표들이 만남을 가졌는데 결국 안 되나 그랬더니 뭐 지금 오늘 발의하고 5일날 투표 들어가자 탄핵안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 확정된 것은 아니죠. 예. 야3당 대표 어제 그 회동을 갖고 오늘 그 탄핵 처리 여부에 대해서 그 의견을 나눴지만은 이제 그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그 당초 계획대로 이제 어제 발의를 해서 오늘 처리하자 이런 입장이었지만 이 국민의당이 그 새누리당 그 비박계 그 협조와 그 협상 문제를 들어서 이제 그 반대를 했었죠. 박지원 국민의당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발의가 문제가 아니라 이 통과를 시키는 게 이제 관건이다. 이런 현실론을 이제 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어제 그 국회 본회의 후에 그 국민의당 기류가 좀 달라졌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다시 5일 처리하는 방안 그리고 그 9일 처리하는 방안을 이제 중재안으로 두 야당이 제시를 했고요. 민주당과 정의당 일단 그 5일 처리하는 쪽으로 뭐 의견을 좀 모으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그 결정 여부는 이제 그 지도부에 그 위임을 해서 오늘 오전이 돼야 가부간의 뭐 최종 결론이 좀 날 것 같죠?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 국민의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게 된 것,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내주에 대통령이 4월 퇴진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이 대국민 담화가 아니고요. 기자간담회나 편집국장 오찬 같은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비박들이 탄핵에 참여하지 않는 게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탄핵을 발의조차도 못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니까 국민의당이 빨리 움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탄핵 발의하지도 못한 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이제 국민의당에 쏠릴 가능성이 있죠. 네. 어쨌든 이제 국민의당 어제 그 오늘 탄핵 처리에 그 반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페이스북 물론이고 뭐 휴대전화 등을 아주 그 비난 여론과 문자가 쏟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뭐 18원 이제 후원금들도 이제 그 들어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그 말하자면은 여론의 어떤 흐름도 이제 무시할 수 없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당내에서는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적극 나서서 일단 탄핵을 좀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펼쳤다고 하죠. 여기는 뭐 이제 정동영, 이상돈 의원 등도 이제 그 가세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이제 그 안팎이 이런 기류가 합쳐져서 이런 중재안을 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죠. 어쨌든 다음 주가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4월 퇴진, 6월 대선 이게 이제 당론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 근데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있죠. 비박들은 대통령이 다음 주까지는 4월 퇴진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아마 이제 그 내일 촛불 집회가 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상당한 그 변수가 좀 될 것 같죠. 예. 어쨌든 그 이제 비박계 뭐 비상시국위원회 쪽도 어제 새누리당이 그 같은 당론에 이제 큰 이의 없이 그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비상시국위원회 쪽은 그 의총전 회의를 갖고 예. 박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그 내년 4월 퇴진을 좀 천명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9일 그 탄핵안 표결에 그 참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그 재확인을 했고 특히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말하자면은 만약 박 대통령이 이제 그러한 입장을 천명을 한다면 그래서 그 4월 퇴진이 확정이 된다면 뭐 이제 그 탄핵은 뭐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이제 분명히 했죠. 그래서 어떻든 이제 그 다음 주 초반에 과연 박 대통령이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가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30시간의 법칙을 다시 한번 스스로 증명을 했다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무대라는 표현하고 참 어울리지 않게 한번 세게 나갔다가 30시간 후에 다시 본인의 이 센 모습을 거둬들이는 것, 뭐 새롭지는 않습니다만. 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국회에서 농성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요. 네, 뭐 민주당 의원 30여 명 어제 오후 그 의총 직후에 이제 그 본회의장 앞 그 중앙원에 모여서 탄핵소추 미룰 수 없다. 이런 문구 등이 이제 적힌 피켓을 들고 그 농성을 이제 시작을 했죠. 농성에는 지금 윤소와 이정미 의원도 동참을 했는데 아무튼 이제 뭐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이 탄핵 표결 때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근데 제가 어제 하루를 평가를 하자면은요, 참 정말 우리 국민들도 이 기댈 곳이 없다라고 느낄만 하는 게 아침에는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헛발질 하더니 오후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또 헛발질을 하고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돌출행동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글쎄요. 어제 김무성 전 대표 또 오전에 만나러 갔다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화를 냈다고 그러죠. 네. 어제 이제 바로 이 시간 저희 끝나자마자 이제 나가서 보니까 이제 그런 소식이 떠가지고요. 네. 뭐 저도 굉장히 좀 황당해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예. 싶었는데 어제 오전에 그 추미애 대표 뭐 새누리당 그 김무성 전 대표와 그 전격 회동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2일 탄핵 통참을 촉구하기 위해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무성 전 대표는 어떻든 무슨 소리냐 뭐 4월 말 대통령 퇴임이 결정이 된다면 뭐 탄핵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보여서 이제 저점을 찾지 못했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그 추미애 대표가 4월 말 퇴진 이야기를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꺼내니까 박 대통령이 만약 사퇴를 한다면 1월 말까지 해야 된다. 결국은 그 임기 단축 협상을 하려 했던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바로 그 전날 이제 그 새 야당이 만나가지고 예. 임기 단축 협상은 안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못 박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제 그 정면으로 위배한 꼴이 되니 뭐 국민의당이나 그 앙앙불락했던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굉장히 그 개항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미애 대표의 이런 행동들이 이게 이제 처음이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난번 영수회담 제안 했다가 그거를 또 다음날 없던 일로 하지를 않나. 그죠? 그다음에 2천만 원을 2천억 원이라고 발음하질 않나. 그러니까 야권 쪽에서 보면. 계엄령 얘기를 하지 않나. 야권 쪽에서 보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일을 아니 중하고 안 의원은 이 정도면 엑스맨 수준이다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참 아휴. 자,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화제가 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는데요. 35일 만에 그 현장 방문이라고 하죠.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본격적인 그 활동 재개에 나선 이런 모양인데요. 한 15분 동안 머무르고 왔다고 하는데 상인연합회장 등을 이제 만났다고 하죠. 상인들은 많이 만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만나지는 않았죠. 이 상인들의 반응은 상당히 그 엇갈렸다고 하죠. 네. 이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의 이제 그 전언이 좀 재미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올라오시면서 이 차에서 그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 이제 이런 말을 기자들한테 전하기도 했다고. 글쎄 눈물을 흘리건 안 흘리건 국민들도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굳이 왜 했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 정치권이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 측이 쳐놓은 덫에 걸렸다. 함정에 빠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나와서 수갑차고 구속되는 장면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한다. 이것이 촛불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죠. 이재명 성남시장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입니다. 예. 좋은 얘기부터 할까요? 네. 대선 주자 지지율 2위까지 올라가셨는데요. 그죠? 글쎄, 갑자기 좀 당황스럽네요. 이런 여론조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 같으면 이제 정치가 국민을 동원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정치권이 원래는 국민의 대리인이고 네.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지배하고 있었죠. 네. 근데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러나 또 선택의 여지는 없었는데 요즘은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상호 소통을 통해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정치권을 압박하는 실제로는 정치를 점령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영국의 브렉시트라든지 미국의 대선 결과를 들 수 있죠. 내용을 중시하는 시대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질에 되게 충실해진, 그러니까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고 정치는 국민을 대행하는 거다. 우리 지배받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다. 우리의 뜻대로 가자. 근데 이게 괴리도가 심하면 거의 혁명적 모습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도 변하고 또 정치인 개개인에 대한 평가도 진짜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좀 들여다보는 그런 문화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경력이나 아니면 세력, 외양 이런 것보다는 내용 또 구체적인 실적과 증거 이런 것들을 많이 중시하게 된 것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대선 주자 지지율 2위 이 여론조사는 리서치 뷰가 11월 30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91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자동 응답 시스템을 이용한 이메일 걸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응답률은 15.9%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원래 이 여론조사 얘기하면 요새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디 인용해서 인물이 됩니다, 원래. 아니요. 이거, 이 6가지 원칙 얘기하자면 방송법에 걸립니다. 이 방송법하고 선거법하고 다 다르거든요. 선거법이 아니고. 예, 이거 아주 복잡합니다. 자, 이제 탄핵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제 국민의당이 이 두 번의 야당 대표 회담에서요, 2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탄핵 투표하는 거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어제 저녁 7시쯤에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서 오늘까지 탄핵 발의하고 5일날 표결하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민주당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정치권의 입장이 왜 변화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워낙 급박한 시기이고 또 사안도 중대하고 또 국민 여론의 압박은 높고 또 청와대의 아주 나름의 성공적인 작전도 지금 있고 하다 보니까 막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청와대의 작전에 지금 말려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요, 기본과 원칙에 충실을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 또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결코 그만두고 싶지 않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요 수백 명의 사람도 쉽게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쿠데타,
이런 거 뭐 과감하게 저지른 사람인데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반대를 광주 민주항쟁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네? 광주 민주항쟁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광주항쟁, 그다음 군사 쿠데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국민들이 반대율이 높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간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예,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지배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저항이 높을 때는 물러가는 척하지만 그 저항 강도가 조금만 떨어지거나 이러면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지금도 사퇴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시간을 끌고 그걸 통해서 다시 복귀하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야권은 세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엇박자가 날 수 있고 그 틈을 노려가지고 분열 작전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혼선이 자꾸 옵니다. 국민의당도 그런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정말 원칙에 투철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좀 궁금한 게요. 사실 뭐 전두환 정권하고 현 정권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근데 굳이 뭐 광주 민주항쟁을 연결시키기 좀 무리가 많지 않나요? 뿌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예를 들면 사람이 얼굴이 바뀌더라도 본질은 같은 것처럼 세력의 뿌리가 기본적으로 같고요. 사욕에 의해서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집단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하면 국민 주권 국가에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면 원래 혼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죠. 아무 때나 어기고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이런 집단이기 때문에 이번 탄핵 또는 뭐 퇴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도 언제든지 바꾼다는 거예요.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국민의당이 갑자기 이걸 입장을 바꾸게 된 거는 대통령이 만약 다음 주에 말이에요. 네. 뭐 예를 들면 언론사 편집국장 오찬 간담회 같은 거를 가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내가 4월에 퇴진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비박들이 결국은 탄핵에 동참을 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9일까지 기다리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될 바엔 서둘러야겠다 이렇게 해서 어젯밤에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5일 표결 제안을 한 건 아닐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5일에 그 본회의를 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지금 그런 부분도 문제는 돼요, 사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다 이게 의사일정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예를 들면 김무성 대표를 포함해서 비박이든 친박이든 이분들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거나 또는 탄핵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다 아는 바대로 탄핵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떼내지 않으면 민심의 쓰나미에 전부 다 한꺼번에 쓸려가서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 수 있다든지 조금이라도 이쪽에 전열이 흐트러져서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든지 하면 자해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사건의 본질입니다. 결코 물러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헌법과 원칙대로 나쁜 짓 하면 처벌받는다.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 강제로 퇴진한다. 그걸 위해서 국민들은 열심히 싸워서 지금 즉시 하야하게 한다. 그럼 정치권은 국민의 대리이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가 옛날에 합의해놓은 절차대로 탄핵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국민의 대리인들이 탄핵 절차 협조를 안 한다. 그럼 그걸 그대로 공개하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이 책임을 물으면 되거든요. 지금 제일 무서운 게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당도 지금 혼선을 좀 겪고는 있는데 어제는 안 하는 쪽으로 했다가 오늘 5일날이라도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 국민들의 압박이 워낙 높아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이 보게 결국 심판은 국민이니까요. 주인도 국민이고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래서 좀 근데 만일 말이에요. 탄핵이 발의는 될 수 있죠. 지금 충분히 언제 하든 간에. 근데 발의되고 나서 이게
만약 부결이 되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이후의 정국은? 부결이 되면 예. 타겟이 지금은 대통령한테 가서 지금 대통령이 국민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퇴해야 될 상황에 온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새누리당이 이거를 면하기 위해서 지금 친박 비박 나누어서 일부러 뭐 탄핵하겠다, 내 손으로 탄핵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거부했다라고 하면 국민들의 총구가 거부 세력들한테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다 쓸려 나가는 거죠. 새누리당이. 그렇습니다. 예. 저는 야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탄핵 발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실제로 자꾸 미루어서 국민들을 화나게 한다든지 하면 같이 도매금으로 아마 응징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또 입장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겠죠.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볼 땐 진짜 한치 앞이 안 보이는데 또 다른 가능성이 뭐냐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대통령이다 4월 달에 물러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비박들은 아마 거의 탄핵에 동조하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네. 근데 자, 4월 말 퇴진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퇴진 시기를 정해가지고 뭐 내가 언제 하겠다 이거 정말 옳지 않습니다.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집안에 손님인 줄 알고 잘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도둑이었어요. 계속 훔치고 있습니다. 나쁜 짓 하고 있어요. 들켰습니다. 그러면 내쫓아야 되거든요. 바로 잡아서. 그런데 내가 3시간 더 있다 갈게 뭐 이런 거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 동조자가 있어가지고, 3시간 후에 간다는데 뭐 지금 잤나. 그냥 혹시 피해가 생길지도 모르고 강도로 돌변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놔두자. 3시간 후까지. 이러는 거 비슷하거든요. 이게 지금 단순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앞이 안 보일수록 지도와 원칙을 따라서 그냥 가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안 보이는데 자꾸 더듬거려가지고 길 찾아봤자 사실 혼선만 옵니다. 네. 단순하게 봐야죠. 그리고 어제 추미애 대표가 김무성 전 대표 만난 거 아시죠? 네네. 그러고서 이게 뭐 딴 데 야당하고 협의도 없이 1월 말 퇴진 얘기까지 제안을 했던 모양입니다. 네네. 네?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야권 공조가 이런 측면이 되게 중요하고. 예. 사실 당이란 입장이 또 이해관계가 다른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 상호 존중이 되게 필요하죠. 예. 좀 존중뿐만이 아니라 하면 좋았겠다는 생각 들고. 예.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네. 1월 말이든 4월 말이든 그것도 사실 절차적으로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저는 추미애 대표 근데 1월 말 얘기를 했다면 예. 네, 시기를 구체적으로 협의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만약에 시기를 두고 그런 걸 담판하려 했다면 예. 저는 좀 무리였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은 저 도둑이다 저거 이제 들통 나가서 이제 훔친 거 다 드러나고 뭘 또 더 집어내다 걸렸는데 빨리 잡아야지. 그거 좀 좀 이따가 잡지 몇 시간 후에 잡을까 이런 협의한 거나 마찬가지여서 국민들은 볼 때 화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1월 말이라고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탄압하더라도 국민들이 동의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이 시각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DUR님 나오시죠. 네, 송일국 씨. 저는 지금 병원과 약국에 나와 있는데요. 의사가 처방 전에, 약사가 조제 전에 중복되는 약,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DUR님. 새로운 정보에 의하면 약을 더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면서요?
네, 이제 실시간 확인은 물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3개월 동안 내가 먹은 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 약사뿐만 아니라 내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심이 2배 더 커진 거죠. 내가 먹는 약 한눈에 DUR로 당신의 건강할 권리를 찾으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안녕하십니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정한용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살과 가장 연관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하지만 약물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확하게 진단받고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를 함께 하는 것이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여러분의 우산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합니다. 굴삭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예, 벌써 금요일입니다. 정말 이번 주도 일이 많다 보니까 시간 정신없이 간 것 같네요. 7시 39분 53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수 캐스터. 네, 정신없는 금요일 도로 위로도 정신이 없습니다. 경북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 나들목 부근 승합차에 불이 난 사고입니다. 진화 작업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현재 갓길에서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고요. 출근길 여파가 계속해서 길어집니다. 달래내부터 서초 구간으로 꽉 막혀 있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장지 나들목 부근 사고 처리 작업 모두 끝이 나는데요. 역시 여파 때문에 복정 교차로부터 청담대교 남단까지 정체입니다. 이 구간 통과하는데 25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국정농단 사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어제 특별검사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임명장을 누가 줬느냐? 대통령이 아니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이번 특검 수사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특검 어떤 전체를 거쳐서 어떤 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박영수 변호사 잘 아세요? 제가 직접적으로 모르지만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예, 소문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소문으로 다 알고 계시구나. 그럼 소문이 어떤 소문이 있어요?
본래 강력통이었지만은, 예. 대검 수사기획관, 그리고 대검 중수부장을 지내면서, 특수통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예. 네, 이분이 또 그리고 2003년에 SK, 예. 2009년에 현대자동차 하면서 최태원 정몽구 회장을 구속시키기도 한 아주 경력이 화려한 분입니다. 예. 또 깜짝 놀라는 재계분들이 많겠네요. 옛날 생각도 나고. 예? 그러게요. 예. 근데 이 박영수 변호사가 황교안 총리, 우병우 전 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재경 민정수석 이런 분들하고 잘 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우려하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네. 검찰 출신을 특검으로 임명하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저께 검사 된 사람 아니면은. 그렇죠. 그 박영수 검사장 같은 경우는 한 25년 이상 그 검찰에 근무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최재경, 황교안 다 같이 근무했거나 다 잘 아시는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다만 이제 본인의 의지겠죠. 예. 열심히 하겠다고, 그다음 공정하게 하겠다는 의지지, 검찰에 있는 분을 선택할 때는 벌써 이런 거는 예상됐던 바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래서 판사 쪽을 많이 선호했던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죠? 예, 그렇죠. 아무도 판사는 이게 지금 이번에 한 105명, 최대 105명 정도의 대조직이거든요. 큰 조직이거든요. 예. 이걸 수사를 한번 지휘해서 통할해서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사를 한번 크게 해본 사람들이 낫다. 이런 취지겠죠. 판사 출신이시니까 판사분들은 수사를 하는 분들은 아니니까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 말해요. 특검 한 120일이죠. 그죠? 총 최대한 120일이죠. 그렇죠. 근데 어제 계속 실시간 검색으로 올라왔던 분이 누구냐면 윤석열 검사입니다. 예. 윤석열 검사 하시면 국정원 댓글 사건. 예. 그때 물러나신 분이죠. 예? 그렇죠. 예. 자,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된다. 이런 거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속 시원히 수사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검보다 더 유명해진 사람이 윤석열 지금 수사팀장이 돼버렸어요. 박영수 박영수 특검은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못했는데. 그런데 예. 아마 좀 전에 말씀하신 어떤 우병우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어떤 친분 관계,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그걸 우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게 세상에 양날의 검이듯이 그렇게 좀 이 정권에 각을 세우고 강공 드라이브를 할 사람이다 하지만은 또 한편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검찰에 대해서 중립성이 의심된다면서 조사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윤석열 팀장이 이끄는 검찰팀에 대해서도 좀 그런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윤석열 수사팀장은 아무래도 또 자기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또 강공을 벌이고 그러면 서로 티격태격하는 게 많아지면은 이 짧은 기간 내에 수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본래 이게 원만하게 진행되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지만 그래도 박영수 고검장을 특검으로 임명했을 때는 어떤 정무적 감각을 발휘해서 서로 협조하에 좀 하는 모습을 청와대는 기대했을 건데 이 윤석열 팀장이 되면서 이제 좀 완전히 강대강으로 부딪히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게 특검이 120일 동안 이제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검찰 수사도 하고 있죠. 그죠?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좀 있으면 검찰 수사 마무리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특검은 검찰 수사한 거를 또다시 수사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검찰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고. 근데 검찰도 지금 넘겼잖아요. 다 기소하고 그랬잖아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겼고. 그러니까 이 특검법에 의하면 이제 검찰 수사는 특검이 시작되면 종료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수사 결과를 특검에 넘기고요. 특검은 특검은 모든 걸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검법에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건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 수사를 들여다보고 그게 미진한 부분은 더 수사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수사나 재판이나 남이 한 거 만족하겠습니까? 아. 특검은 새로 또 특검의 또 이미지를 보여주려면은 예. 검찰 수사가 조금 미진하다 이렇게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한 부분에 관해서 새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번에 하지만 검찰도 굉장히 열심히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드러난 거는 현직 대통령을 공범, 범인 이런 식으로 피의자, 예. 피의자를 했으니까 쉽지 않은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A 이발소에서 하고 B 이발소에 가면 B 이발소 주인 항상 뭐라 그러더라고요. 예. A 이발소 주인 실력 없다고. 근데 여 변호사님은 아직도 머리 이발소에서 자르시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뇌물죄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뇌물죄를 밝혀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그 부분을 가장 고심했고 결국은 빠졌지 않습니까? 공소 제기할 때. 지금 특검도 아마 이 부분이 최고 중요한 수사 포인트가 될 거고요. 예. 그런데 뇌물죄라는 게 참 힘든 게 보통의 뇌물죄가 밝혀지는 건 뇌물 제공한 사람이 나 그 뇌물로 제공했습니다. 아하. 이렇게 시원하게 진술하면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보통 아니라고 부인합니다만은 다 인정이 되는데 지금 이 뇌물죄라는 게 준 사람도 처벌받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뇌물 준 재벌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 특혜를 바라고 했습니다. 예. 이렇게 진술하기가 쉽지 않죠. 또 재벌 총수란 분들이 전과가 조금씩 있는 분들인데 예. 이 뇌물죄까지 또 재판받게 되면 그게 국민적 지탄이 많을 거고요. 예. 그다음 그게 진술이 된다 하더라도 또 대통령 입장에서 나는 선의로 진짜 대통령 맨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의로 국가를 위한 걸로 믿고 그렇게 나오면 그것도 밝혀내기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벌 총수들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은데 재벌 총수들이 나 협박받아서 돈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뇌물죄가 안 되죠. 그건 뇌물죄는 안 되는데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면 그건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강요나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이런 식이 되겠죠. 그거는 뇌물죄는 안 된다. 예, 뇌물죄는 서로 혜택을 약속하고 알겠습니다. 돈을 주고받을 때 뇌물죄죠. 예. 끝으로 간단하게 7시간, 세월호 7시간 수사도 되는 거죠? 그게 이번에 수사의 대상은 아닙니다. 대상은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도 그건 국민적 의혹이지. 어떤 범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문제는 이제 지금 세월호 7시간 동안 온갖 지금 약이 들어갔느니 치료를 받았느니 주사를 맞았느니 그 부분에 관해서 과연 대통령이 어떤 세월호라는 큰 일을 당하면서 자기 직무를 충실히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보기는 볼 것 같은데 중점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셨던 여상원 변호사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